안녕하세요. 저는 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 비트패스 최훈 이사입니다. 오늘 자 7시 7월 12일 6시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전일도 횡보하는 장,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횡보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 투자자분들이 좀 보기 편하시게 비트로 안 하고 그냥 저희 프로그램에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현재 이제 30K에서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0K를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꽤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아무래도 ETF 때문에 ETF 호재가 좀 강력하게 발동을 해가지고 지금 30K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30K라고 하니까 현실감이 안 오실 텐데, 자, 다시 그냥 업데이트 키겠습니다. 자, 4천만 원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좀 4천만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 이유는 누구나 아시다시피 블랙록의 ETF 호재가 아직까지도 끌어서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그 이유. 자, 지금 횡보장이 강하다는 거는 지금 뭐 관망세가 강하다는 거죠. 매수세, 매도세 이 둘 다 아니라 투자를 안 하는 관망세가 가능하다는 건데, 그 이유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따가 있을 9시 반에 CPI 지수 발표 때문에 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CPI 지수와 PPI 지수, 그리고 고용 지표 이 관계성과 그리고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오늘도 제가 다시 한번 이 CPI 지수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시장에 큰 변동성을 가지고 올 이벤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몇 시간 안 남았죠? 지금 방송 끝나면 한 2시간 반 정도 남았을 텐데, 지금 조심하셔야지, 지금 대비하셔야지 투자자분들의 어떤 그 투자금을 지킬 수 있거나 또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빅 이벤트다. 예. 말 그대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비트코인을 아무도 사지 않고 아무도 팔지 않고 그냥 시장 가격대로 쭉 이어오면은 수익도 손실도 일어날 수가 없겠죠. 누군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거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팔게 되면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CPI 지수 발표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팔거나 사거나가 정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오늘 그 브리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일단은 비트코인 평균 거래량이 1개월 만에 최저치에 도달.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 달 만에 최저치로 갔다는 게 아니라요.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1개월 만에 최저치로 도달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마 7월 11일 어저께였네요. 어저께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만큼 지금 CPI 지수 발표를 기다리고 사람들이 관망을 하고 있다. 투자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지금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오늘 드린 그 브리핑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거부터 요건 한번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좀 알아두시라고. 저희랑은 상관이 없지만, 자, 지금 이제 특별 리밸런싱이라고 해가지고 빅테크 7종목이 나스닥 100지수 그 100개의 나스닥 중에서 지금 이 7개 합이 지금 5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 7개 종목이 시장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거기에 뭐 테슬라도 있겠고, 지금 메타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아마존,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은 구글의 모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나스닥의 정말 어떤 주인공이었죠. AI 열풍을 불고 온 이 엔비디아까지 요 7개의 종목의 합이 55%, 지금 시장의 55%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지금 차지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떨어지거나 이 종목이 오르게 되면 나스닥 전체가 떨어지거나 전체가 오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24일 날 개장 전에 특별 리밸런싱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요거는 나스닥 별개의 어떤 그런 거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 시장은 어떠냐? 이 비트코인은 이제 별다른 호재가 없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계속해서 30K 4천만 원대를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요. 자, 오늘 CPI 지수 발표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이 관망 중입니다. 자, 지금 투자를 좀 오래 했거나 많이 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CPI 지수 발표 이후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1년 기대 인플레가 2021년 4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치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인플레가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인플레가 다 잡혔다 이런 수치들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실질적인 연준 의사들은 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클레블랜드라는 그 연준은행 그 연은행 총재는 만약에 내가 혼자 결정할 수 있었다면은 6월에도 금리 인상을 했을 거다. 6월에는 금리 동결이 됐죠. 근데 약간 떠밀리듯이 금리를 동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파월 의장 조차도 금리 동결을 하자마자 계속 어떤 걸 밝혔냐면은 2번의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고, 그게 이렇게 금리 동결을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이 말에 주목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은 2번의 추가 금리 인상이 있다라고 말을 한 거지 3번, 4번 안 한다는 게 아니죠. 최소 2번은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거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지표들과 어떤 경제 상황들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3번, 4번까지도 해야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파월 의장이 연속으로 2번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럼 말 그대로 7월, 8월 하면은 나머지 뭐 90, 11, 12 여기는 금리 인상 동결을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니겠죠. 추가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변동성이 올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유, 지금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시황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입장을 바꾸거나, 너무 당연한 거죠. 지금 비트코인이라고 치기만 해도 지금 오늘 CPI 지수를 엄청나게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른 어떤 한번 상황들을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인베스팅 기준으로 해서, 자, 지금 우리가 잠시만요. 요거 한번 볼게요. 예상치가 지금 이번에 CPI 지수 발표가 3.1% 정도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예측치가 3.1%였고요. 이전에는 4.0%였습니다. 4.0%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낮은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더 떨어질 것이다, 더 하회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측치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소비자 물가가 잡히고 있다, 말 그대로 물가가 잡히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죠? 금리 인상을 더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자, 물가가 잡혔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지금 지속적으로 그 예상치를 하회한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 인상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뭐 주식시장이든 비트코인 시장이든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네, 다른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인베스팅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소비자 물가 지수 자 이전에 4.0 그리고 여기도 3.1% 정도 아이고 인베스팅 기준으로 해서 지금 3.1% 예측 4.0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것도 5.0이다. 자, 5.0 예측이었거든요. 근데 5.0이다. 말 그대로 정으로 갈 것이다. 모두가 예측한 그대로 갈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저장을 했었는데 어디 갔지? 자, 주요 IB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 3%, 3%, 3%, 3.1% 예측치인데, 자, 아니면 3.1%, 3.1%, 3.1%, 자, 지금 JP 모건이라든가, RBC라든가, 그리고 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 조금 더 높게 나올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금 예측치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조금 더, 그 예측치를 상회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하회할 것이다. 그냥 예측치에 부합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클리블랜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 지금 5.11%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지금 그 연방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3.22%로 그렇게 예측치보다 약간 상회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3.1에서 3.2. 자, 지금 아까 제가 예측치를 한번 볼까요? 3.1%가 예측치고 그리고 이전이 4.0%인데 지금 대부분 그 예측하는 예측치는 3.0에서 3.2 사이다. 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이전보다 지금 많게는 1%에서 적게는 0.8%까지 하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금리 인상을 물가가 잡히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을 더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한번 볼까요? 네. 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일단은 이번 CPI 지수는 저번 달보다 하회할 예측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달에 이어서 지난달도 이제 예측치가 하회가 됐지만 이번 달도 예측치가 하회가 됐다. 그리고 하회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달도 자, 문제는 이겁니다. 지난달도 큰 폭으로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 지금 보시면은 볼게요. 자, 요거를 그러나 자,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요. 소폭 상승 이후에 그다음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지금 CPI 지수는 결과적으로 저번 달보다 하회를 또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달에도 큰 폭으로 하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그러나 시장은 소폭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물론 이 CPI 지수가 중요하기는 합니다. 중요하긴 한데 그때 시장의 뭐 세부적인 어떤 흐름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마 그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라이브 방송 때는 아니고 카톡으로 아마 단톡방에다 말씀드렸을 텐데 이 CPI 지수라는 건 말 그대로 측정하는 지수잖아요. 이 지수를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그 측정을 하는데
이게 정말인가 아닌가 이 체감을 하는 거는 누구죠? 우리죠. 이걸 측정을 했다 그래서 100% 물가가 잡혔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CPI 지수가 하회를 해서 물가가 잡혔다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살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잡힌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측정치가 정말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 국민으로 따지면은 삼성의 뭐 이재용 회장도 국민이고 저도 국민이죠. 근데 저희가 뭐 소비하는 거라든가 물가를 체감하는 거는 정말 많이 다를 겁니다. 자산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지수가 확실하게 우리 물가를 잡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자, 지난날도 큰 폭으로 하회를 했지만 시장은 소폭 상승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도 세 번째는 자,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자, 파월 의장이 그 목표 물가가 물가 목표가 자, 3%가 아닌 2%였습니다. 2%. 자, 근데 물가가 이미 하락을 하고 있다.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찌됐든 CPI 지수가 계속 이렇게 낮아지면은 파월 의장이라든가 이제 연준에서 이제 어쨌든 목표가 물가가 잡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안 하게 되면은 어쨌든 그것은 시장의 호재는 맞다라고 지금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자, CPI 지수, 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 자, 말 그대로 그래프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지표는 우리가 물가가 잡히고 있다고 말을 한다. 입니다. 그래프는 지표는 물가가 잡히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을 우리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연준 의사들이라든가 그리고 여는 회장이라든가 그리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물가가 잡히고 있지 않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CPI 지수 물가는 떨어지고 있고 지표는 물가가 잡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연준 의사 그리고 여는 회장,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물가가 잡히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해서 금리 인상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는 물가가 떨어져서 금리 인상을 멈춰도 된다. 금리 동결을 하자라고 한다면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실무자들은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좀 저희가 여기서 결정을 해야겠죠. 우리는 실질적인 실무자들의 말을 믿어야 할지, 이 데이터의 말을 믿어야 될지, 자, 이것들을 저희가 결정을 해야겠죠. 두 의견은 대립이 팽팽합니다. 정말 어디 쪽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저는 뭘 봤냐? 경제 상황들을 보는 겁니다. 지금 실제적인 미국 경제 상황들을 보는 거죠. 상황을 보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일단은 제가 뭐 미국에 있지 않은데 제가 뭐 미국 물가를 직접 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아니니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체감이 되는 것들 지금 현재 상황들을 보자 이거죠. 현재 비트코인 시장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어떠한 상황인가라는 것가를 보는 거죠. 자, 첫 번째로 볼 거는요. 거래량이 떨어졌다. 말 그대로 어떤 거냐면은 입금량이 떨어졌다 라는 겁니다. 자, 입금량이 떨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죠? 투자자들이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돈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어찌됐든 이 시간까지도 지속적으로 차트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뭐 어찌됐든 CPI 지수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CPI 지수가 자 여기죠. 고용 지표가 임금 상승률을 4% 상승을 했고 그렇게 되면 PPI 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원가라는 거에는 월급이라고 할게요. 예, 노동자들의 월급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원가가 올라가고 PPI 지수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CPI 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자, 말 그대로 이 그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투잡, 쓰리잡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단기적으로 해소가 될 인플레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코로나 시기에 10년 동안 찍어내야 될 화폐량을 3개월 만에 찍어냈는데 이걸 회복하는데 뭐 단 1년 저희가 지금 금리 인상한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작년 5월 때부터 찍었으니까 1년 2개월 정도 됐는데 1년 2개월 만에 회복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걸 한번 판단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저는 10년의 어떤 이런 리스크를 안고 행동한 것들이 1년 만에 해소가 될 거였으면은 뭐 인플레를 해소하기가 너무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PPI 지수가 4%, 아까 4%까지는 아니겠죠. 지수로 말을 하자면은 자 어쨌든 임금 상승률이 4%가 상승을 했으므로 실질적인 체감하는 경제의 온도는 물가가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말 그대로 월급이 올랐는데 어떻게 물가가 낮아질까요? 원가가 올랐는데 그거를 이익 마진을 포기하고 이런 어떤 생산자들이 이익 마진을 포기하고 손해를 보면서 팔지는 않겠죠. 실질적인 물가가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상황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첫 번째는 횡보하는 장이 큽니다. 횡보하는 장이 크다라는 거고 지금 제가 오늘도 이렇게 횡보하는 장에서는 이런 이벤트에 취약하죠. 네.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던 거 그리고 자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테슬라라는 전기자동차를 사고 그리고 애플 아이폰을 쓰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생산자잖아요. 생산자인데 지금 여기 이 빅테크 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 제가 매일 아침에 이 나스닥 관련해서도 이 주가 소폭 상승을 했는지 하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죠.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나스닥이 6월 달에 큰 수치로 상승하고 쭉 하락을 이어오고 있다 이겁니다. 자, 뭐 테슬라라든지 테슬라 하루에 뭐 6%까지도 빠진 날이 있었죠. 다음날 3%가 올라오긴 했지만 어찌됐든 3% 정도의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빅테크의 어떤 특별 리밸런싱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빅테크를 규제를 먹이는 행동이죠. 어쨌든 정부가 규제를 먹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나스닥의 이 큰 기업들이 어찌됐든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런 생산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진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자 임금 상승률도 오르고 자 CPI 지수가 낮게 하회를 할지언정 실질적인 경제가 회복을 하긴 어렵기 때문에 저번 달과 마찬가지로 하락. 이것만 크게 안 되네요. 자, 하락이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저만의 개인적인 관점인 거고요.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락을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하락 관점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상승을 한다고 해도 제가 저번 달과 마찬가지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저번 달 CPI 지수도 큰 폭으로 하회를 했다. 근데 그러나 시장은 자, CPI 예측치가 벌써 부합을 하거나 그러니까 선반영이 되었다 이거죠. 선반영이 되어 소폭 상승 이후 대폭 하락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제 관점은 어떤 거냐면요. 뭐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하락 관점이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ETF 블랙록의 ETF 호재라는 게 한번 큰 상승을 했고 이 상승을 쭉 어떻게 보면은 머리끄댕이 잡고 계속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나스닥이 막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쭉 끝까지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CPI까지 지금 한번 이거는 좀 감이긴 하지만 하락을 할 충분한 어떤 재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소폭 상승 이후 대폭을 하락을 한 것처럼 이번에는 큰 폭 상승 이후 대폭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항상 보는 선물 투자에서 어떤 거죠? 롱숏 양쪽 청산빔을 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지금 한 2주간이죠. 아마 6월 30일 날 한 5% 정도 떨어지고 나서 그 블랙록 ETF 승인이 반려가 되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지금 12일 동안 쭉 그 30K 4천만 원을 쭉 횡보를 하면서 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CPI 지수가 발표가 되면요. 양쪽 청산빔을 쏠 확률이 어쨌든 오늘 무조건 큰 그 폭으로 변동성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공유방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저희 지금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아이고 건강하고 즐거운 사님 안녕하세요. 자, 위아래로 그 청산빔을 쏠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FOMC 회의까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제를 전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이 100%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모든 지표들이 어찌됐든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C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하락을 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락을 안 했다라고 한다고 해도 이 BTPS 최영이사 이거 사기꾼이네, 이거 거짓말쟁이네라고 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만약에 오늘 단기적으로 롱 쪽으로 빔을 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거죠. 무슨 제가 만약에 이런 거였어요. 만약에 코인 유튜버였다면 여러분들 하락입니다. 하락일 테니까 비트코인 125배 숏으로 거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봤을 때는 하락에 무게를 두고 투자를 하세요. 자, 이렇게 말하면은 저 사람 책임감을 조금 빼려고 하는구나. 자기 말의 책임감을. 일단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저는 경제 뭐 관련 또 코인 관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 문제는 어떤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동 매매 프로그램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위아래 손절가 충분히 걸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CPI 지수 예상치 하회는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예상치 부합, 부합이나 하에. 자, 이거는 제가 예상을 하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연은의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인베스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뭐 주식시장, 나스닥 시장 전부 다 지금 이 CPI 지수를 주목하고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강력한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으나, 자, 이 지수 발표는 예상을 하고 있으나 지금 현실적인 지표를 보면, 아니죠, 현실적인 경제 상황들을 둘러보면 이거는 하락의 관점이 맞다라고 제가 감히 이런 욕을 먹을 리스크를 다 안고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그 미국을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나스닥 그 100지수 안에 들어가 있는 7개의 기업이 55%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이 기업들이 미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이 흔들고 있는 이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 지표를 보면은 임금 상승률이 4%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고용 인원이 예상치를 2배를 넘는 큰 폭으로 상회를 하면서 지금 어쨌든 PPI 지수가 높아진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PPI 지수가 실질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고 해도 어찌됐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임금이 높아지고 월급이 높아지면은 원가가 높아진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정치적 성향은 없지만 최저시급이 오를 때 나왔던 얘기죠. 시급이 오르면 당연히 뭐가 오르죠? 당연히 물건값이 오르죠. 예. 그 이유는 원가가 오르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것들만 판단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실질적으로 인플레가 잡히지 않았고, 그렇다면 일단 7월 26일 에이스 금리 인상은 확정이 된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전문가들은 뭐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것들이 훨씬 더 하락에 가까운 신호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폭으로 앞으로 하방 추세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뭐 사실 이렇게 확정주의여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예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자, 지금 개인 투자자처럼 쇼충, 뭐 롱충 이렇게 해서 한 가지로 결정을 해서 걸어 놓는 게 아니라, 저희 프로그램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시면은 저희는 이렇게 쇼충, 롱충 해갖고 뭐 몰빵하는 그런 투자가 아니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피해는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수익은 극대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꼭 오늘은 손절가 세팅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하방 추세로 전환될 것이고 그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번 달도 큰 폭으로 하회했고, 자, 그런 것들이 그 이후 시장은 소폭 상승 이후 대폭 하락을 했으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CPI 지수 하회, 예측치 하회 후 큰 폭 상승 혹은 소폭 상승 이후 대폭 하락으로 예상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까지만 쓸까요? 예상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CPI 지수가 어찌됐든 3.1%를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미국 경제 그리고 인플레가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수가 나온다면은 큰 폭 상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롱에 대한 청산 빔도 생각을 해야 된다. 롱에 대한 청산 빔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대폭 하락을 예상을 하니까 또 대폭 하락으로 숏 청산빔도 롱 숏으로 크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양쪽 청산빔을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어찌됐든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이 뭐 제 방송을 보셨을 때, 아니 하나만 정해줘라, 숏이냐 롱이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당연히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예상해서 아니면 뭐 투자자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리딩방이 아니죠. 근데 제가 보는 이런 경제 추세라든가 거시경제라든가 이런 흐름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락 같은데 다들 막 상승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 사실 이것만 보고 이 CPI 지수 예측치만 보면요 그냥 당연히 상승장입니다. 엄청난 상승장이죠. 왜냐하면 인플레가 잡혔다는 얘기잖아요. 예. 사실 4.0%에서 지금 최고 많은 3.22%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3.22%가 된다고 해도 예측치를 상회해서 3.2%만 된다고 해도 어찌됐든 무슨 말이죠? 인플레가 잡혔다. 그럼 무슨 말이냐? 금리 인상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럼 당연히 1 더하기 1은 2처럼 그냥 상승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롱으로 125배 레버리지 거시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본다면은. 근데 여러 가지들을 보면은 저번 달에도 CPI 지수가 하회를 했지만 그 이후에 소폭 상승하고 그다음 대폭 하락했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4%가 상승해서 PPI 지수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가가 올라갔으니 물가도 실질적으로는 올라갔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전부 다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겠죠. 실질적인 물가가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빅테크 7기업이 지금 실적이 최근 들어서 그렇게 좋지 않다, 부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실적이 부진한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힘들다는데 이게 어떻게 경제가 잡히고 인플레가 잡혔냐 이 말이죠. 지금 뭐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엔비디아, 메타, 뭐 구글 그리고 아마존까지 그렇게 실적들이 좋지 않아서 이 나스닥도 그렇게 막 큰 폭으로 오르거나 뭐 이러지가 않는데 어떻게 지금 인플레가 잡혔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2번 말씀드리는 거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정말로 제 개인적으로 좀 확고한 관점은 하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사님 도대체 어떻게 좀 세팅을 해놔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한 장을 볼 것 같아요. 자, 좀 날을 보고 나서요.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캔들이 어디냐. 지금 이게 하루하루죠. 그러면은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자, 최근에 6월 달에 자, 이만큼 올랐다 이겁니다. 25%까지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것들 이만큼까지는 떨어지지 않겠지만 하루에 지금 이게 나갈 수 있는 게 어디냐라고 보면요. 자, 5.96% 정도가 뭐 하루에 가장 큰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 캔들까지 볼까요? 캔들까지 보면은 8% 정도 얘가 위아래로 움직였다 하루 만에. 지금 8%면 굉장히 큰 거죠. 비트코인이 8%면은. 그렇다면은 저는 만약에 비트코인이라는 종목을 들어간다고 하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추가 시간 1%라고 하면은 여기다 8회차를 해놓겠죠. 그리고 마켓차 선전을 무조건 걸어서 0.2% 정도로 걸어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일단 이 정도의 변동성 안 보이는데 자 9%라고 할게요. 그냥 그럼 요 정도까지 하면은 실시간으로 그 최초로 들어가는 금액 수익이 작을 수는 있지만 내가 리스크 관리를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루에 9% 정도 움직여? 그래, 오케이. 나는 9%까지 어떤 그 분할 매수 체계를 만들어서 방어를 하고 그 다음 이 9%를 넘어선다면은 그러면은 0.2% 여기다가 레버리지 30%
에 들어가면은 6%거든요. 한 요 정도 방어선에서 내가 방어를 할 거야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아마 9회차까지 들어가면은 무조건 0%는 아니고요. 뭐 1%가 되든 2%가 되든 레버리지에 따라서 이 퍼센테이지가 나눠질 겁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마이너스 6%. 만약에 이게 많다라고 하면은 0.1%를 잡아서 3%로 잡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손실은 최소화. 근데 만약에 또 비트코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또 달라지겠죠. 만약에 만레이드 이런 거 좋네요. 자, 만레이드 요거 한번 볼게요. 자, 하루에 들어가는 게 2%밖에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안 되죠. 날로 들어가야겠죠. 자, 이게 제일 길 것 같은데, 자, 하루의 변동성이 캔들까지 포함해서 33%다. 이런 알트코인들, 특히 이 만레이비 같은 경우에는 밈코인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크죠. 그래서 33%가 하루에 큰 변동성이다. 근데 오늘 큰 변동성이 올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5%의 8회 차면 얼마인가요, 지금? 38에 24. 24죠. 오늘 같은 날은 이게 33%까지 됐으니 뭐 8회차라고 한다면은 뭐 한 추가 진입 간격을 4%로 정해 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추가 진입 간격을 2.5%로 하고 뭐 11회차로 해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 큰 변동성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 빅 이벤트, 이 큰 변동성에도 내가 얼마까지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인가를 보고 그 다음에 설정값과 손절값을 정해 놓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산 당하기 싫다, 손절 당하기 싫다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그냥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지 않는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청산도 안 당하고 손절도 안 당할 수 있겠죠. 하지만 수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일 큰 변동성을 파악해서 그때의 세팅값, 그때의 방어 리스크 관리를 로 설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큰 변동성에도 저게 33%까지도 떨어졌는데 뭐 물론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손절값이라는 게 있죠. 아니면 조금 더 그 뭐야 범위를 넓혀가지고 설정값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만약에 저희 프로그램의 장점인 이 분할 매수와 이 자동 매매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볼게요. V자 반등을 그렸다고 볼게요. 만약에 쭉 내려가서 마켓차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쭉 올라오면서 어떻게 되죠? 수익권으로 훨씬 더 변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변동성이 있을 때는 추가 진입 횟수, 추가 진입 간격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하셔야지 청산 및 손절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PTC로 가볼게요. 아마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면 오늘까지만 해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CPI 지수 발표까지 횡보장이 예상되오니 설정값들 짧게 실시간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설정값들 짧게 잡으셔서 수익 많이 보시고 실시간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짧을 때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자 이런 수치들은 거의 뭐 오르지 않고 내리지 않은 거죠. 자 오르지 않고 내리지 않은 이런 수치들은 이런 수치들 같은 경우에는 설정값 짧게 들어가시면 빨리빨리 들어갔다가 빨리빨리 나오고 빨리 들어갔다 빨리 나오고 빨리 들어갔다 빨리 나오고 수익을 많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빔을 쭉 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실시간 대응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횡보장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횡보장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이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아서 자, 만약에 1,000원짜리 코인이 있는데 다음날에도 1,000원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죠? 당연히 수익도 0원, 손실도
0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시다면은 1,000원에서 1,000원으로 가기 전까지 990원, 980원, 970원, 뭐 980원, 990원, 뭐 갑자기 950원, 980원, 990원 이런 것들을 거쳐가기 때문에 이 거쳐가는 이 초단타에도 대응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그 거래가 프로그램 매매가 좋은 이유는 어떤 거냐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초단타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 초단타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보시는 분들, 보실 분들은 이 횡보장에서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끔 세트값을 적용을 해 놓으신다고 하시면은, 실시간 대응만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렇게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으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6시 54분이거든요. 이제 CPI 지수 발표가 2시간, 2시간 30분 정도, 정확히 2시간 36분 남았네요. 2시간 36분 후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될 거고, 그 전에 장이 흔들릴 거니까,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혹은 지금 정보 공유방에 들어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 세팅값을 바꾸시거나 대비를 하셔서, 이따 있을 큰 변동성에 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이런, 상상도 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방송하고 있는데 선반영돼서 지금 움직이면 어떡하지? 라는 상상도 했었거든요. 그렇지는 않네요. 지금도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난리가 났네요. 지금 비트 알트 중에 뭐가 낫냐 이러면서 난리가 났네요. 알트 믿지 말어. 줄 때 먹고 빼. 난리가 났네요. 하여튼 이런 진짜로 이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것 때문에 머리 아파요. 뭐 이걸 해야 되는지 저걸 해야 되는지 뭐 저희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금 그래도 다행인 거는 롱인지 숏인지 아니면은 롱숏 그게 뭐가 의미가 있나요? 만약에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큰 폭으로 큰 폭 상승 이후 대폭 큰 폭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모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어떻게 발라먹으려고 청산빔을 위아래로 쏴주는 건데 누군가가 위아래로 쏘는 시나리오를 그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런 투자자분들은 이야기만 하고 대비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 빨리빨리 캐치하셔서 이런 부분들 빨리빨리 캐치하셔서 대비하셔서 본인의 투자금 그리고 본인의 리스크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방송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 비트패스의 최훈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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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